첫 번째 재조달원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특징 하나만 일단 볼 거예요. 특징. 자, 특징에서 딱 두 가지 이제 잡아볼 텐데요. 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어요. 조심해야 될 게 재조달원가는 10억이 아니고 15억이라고 그랬죠. 저걸 조심해야 돼요. 저거를. 그래서 재조달원가는 신축 당시, 건축 당시 건축 비용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새롭게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10억이 아니고 얼마다? 15억이다. 좀 이따 이와 관련된 기출문제, 계산문제 하나 풀어볼 거예요. 다음 또 이제 하나 있어요. 자가건설이란 말이 있고 자가건설이란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건설이란 용어가 있어요. 자가건설과 도급건설이란 말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 건물을 만드는데 15억이 들어가서 15억이. 근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15억이 들어갔는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14억이더라고. 근데 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6개월이 걸린대. 6개월이. 근데 이 건물을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고 건축업자인 갑돌이한테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갑돌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매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돈 주고 일 시키면 도급, 돈 받고 일 해주면 수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는 갑돌이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1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 타당합니까? 타당하죠? 갑돌이도 6개월 동안 일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가건설이라 하면 내가 직접 만든대. 그러면 얼마면 돼요? 14억이면 되죠. 근데 자가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자가건설로 보면 안 돼요. 자, 왜냐? 내가 만약에 직접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면 14억인데 내가 만약에 직접 만들지 않고 6개월 동안 다른 데서 일을 하면 1억 원을 벌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내가 직접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건 14억짜리, 15억짜리예요. 당연히 15억짜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가건설이라도 자가건설로 보지 않고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제2도론가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돼야 된다,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 적정 이윤이 포함돼야 된다. 일단 요게 주가 되더라. 저게. 자, 그럼 책에다 체크 좀 할까요? 자, 어디? 원가법에 의해 지금 474페이지 하고 있네요. 474. 예. 동그라미 1번 체크해 보니까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자, 감가수정이란 말이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방식에 의한 시상가액, 평가되는 가격을 적산가액 또는 복성가액이라고 한다. 자, 스톱. 7번 볼게요. 적산가격, 가액이나 가격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적산가액은 제1조론가에서 감가만큼 가치를 차감하면 적절하게 산출되는 가격이 나온다 해서 적산가격인데 복성가격이라는 용어도 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나온 적도 있거든요. 한번 그냥 듣고 넘길게요. 복성이 뭐냐? 다시복, 일일성이래요. 자, 지은 지 10년이 된 건물을 기준 시점에서 다시 똑같이 다시 성한다면, 똑같이 만들어내는 식으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복성 가격이라는 용어를 써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이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자, 적산 가액을 뭐라고 한다? 복성 가액 이렇게 됐어요. 다음 오른쪽에 양가로 2번을 보니까 재조달원가 보이시죠?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자, 반가로 2번에 재조달원가 특징이 있는데 일단 1, 3번이 시험에 나와요. 1번 언제 시점에서 비용이라고요? 기준 시점에서 비용이다. 바로 밑에 보니까 재조달원가는 건축 당시 건축비가 아니라 언제 시점에서? 기준 시점 현재. 조심해야 되고. 3번 무슨 가격 기준? 도급. 자, 동그라미 3번이요. 도급건설 가격 기준을 한다고 그랬죠? 기억. 재조달원가는 자가건설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반영된 도급건설 가격을 기준한다. 따라서 재조달원가에는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포함돼야 된다? 오케이. 기억, 니은 다 체크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스톱. 자,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려고요. 상한선이란 것은 더 이상 넘어설 수 있대, 없대? 없대.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평가되는 적산 가격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만큼 가치를 뺀대요. 만약에 감가가 하나도 없다면
평가되는 가격은 제조단가하고 똑같을 수 있겠네. 맞죠? 그렇죠? 근데 감가가 조금이라도 발생해 버린다면 여기서 차감하고 남은 게 이거니까 얘가 봤을 때는 이 제조단가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단가는 평가 가격의 상한선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눈빛 봐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에이, 자, 볼게요. 그러면 다 볼게요. 저기 제조단가 100원인데 감가가 0원이래. 그러면 평가되는 가격은 딱 100원 될 수 있어요? 같을 수는 있죠. 근데 10원이라도 감가가 발생하면 얘는 무조건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바라봤을 때 얘는 넘어설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상한선이다 이 말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아무튼 이해됐죠? 그래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특징 1, 3번이 시험에 주야. 1, 3번. 2번은 그냥 뭐 이해 안 되면 넘어가 버려. 예. 이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1, 3번이 주예요. 1, 3번 주. 다음. 이제 하나 또 잡을 거예요. 예. 2번. 2번. 자, 이제 거의 요 부분이 시험에 좀 더 그래도 비중이 있는데 요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보려고. 이제는 제조단가 분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텐데요. 자,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제조단가라고 읽으세요. 시작. 그래. 이 제조단가는 다시 복제원가라는 게 있어요. 복제원가, 복조원가 또는 뭐 재생산원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복제원가는 개념 외에는 시험에 안 나와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한 물건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8층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심각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기능적 감가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자. 그러면 자 뭐를 그냥 읽어봐요. 뭐를 제원가를 복제원가로 반영할 경우 다시 읽어요. 자 뭐로 복제원가로 반영할 경우 너도 8층이면 나도 똑같이 몇 층? 8층. 너도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기능적 결함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복제원가는 시험 별로 의미가 없어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끝. 의미가 없어. 자, 근데 그나마 요 놈이 좀 더 의미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제조단가를 대체 또는 대치라고 돼요. 대체 또는 대치 원가로 반영할 경우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또 그냥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봐요. 다시. 제조단가를 뭐로 반영한다. 자, 시작. 제조단가를 대체 원가로 반영할 경우 만약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수익성 부동산이라면 여기서 만약에 연간 1억 원의 임대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다시 자 뭐로 되고 여기서도 똑같이 연간 임대 수익이 1억만 나오면 똑같아요. 동일한 효용만 나오면 된대. 그러면 다시 제조원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부동산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된다고 그랬죠? 대신에 물리적인 측면은 문제 삼지 않아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8층인데 대체원가는 8층이 아니고 6층짜리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몇 개 층이 날아가 버렸어요? 2개 층만큼의 가치가 빠져버린 거죠? 대체원가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임대 공간이 많은 8층과 임대 공간이 줄어든 6층에서 동일한 임대 수익이 나올 수 있나? 나올 수도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심각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8층과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충분하게 있어가지고 기능적 감가가 없는 멀쩡한 6층이라면 동일한 임대 수익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잡아봐야 돼요. 이 평가 대상 부동산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심각한 기능적 결함이 있죠? 그만큼 뒤에서 기능적 감가만큼 가치를 차감시키는 거 맞겠죠? 당연히. 맞겠지. 그런데 대체원가는 기능적 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는 말이죠. 나중에 빼야 될 기능적 감가만큼을 여기서 미리 빼버린 거. 미리 빼버린 거.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제조단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능적 감가를 미리 공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다시 또 빼면 돼, 안 돼? 여기서 빼고 또 빼면 이중 감가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제조단가를 대체원가로 반영할 경우
사전에 기능적 감가를 미리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능적 감가를 또다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하나만 잡으면 돼, 하나만. 책에다 체크해 드릴게요.